제5강 구조론의 첫 번째 강의는 사건, 두 번째 강의는 사건에는 방향이 있다. 세 번째 강의는 그러므로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 강의는 구조론 사람,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강의는 이제 질, 입자, 힘,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양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구조론의 적용 사례. 중요한 건 이제 이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아니고 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건이다.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러므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깨달아야 하고, 그걸 실천하는 이런 저런 것이다. 제일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부는 게 바람이다. 옛날 중국의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냐, 아니면 바람의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깃발이 바람을 흔드는 것이냐,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이냐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하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개소리죠. 근데 스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도 논리가 있어요. 왜 이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바람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느냐. 마음이 뭘 흔들려. 하여튼 이 개소리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칙이 있고,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숨은 사건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야, 깃발이냐 바람이냐 백날 논쟁하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그걸 얘기를 듣고 뭐 깨달았네 하고 막 유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날개에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있다고. 이게 바람인 거예요. 이것이 막 이동을 해가는 거 하면 이제 바람이 분다 그러는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 분다, 불음, 바람, 불다 해서 바람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바람을 이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람을 얘기할 때는 이게 옛날 원시인들이 바람이었다고. 그래서 이걸 중국인들은 풍이라고 한다. 바람풍. 영어로는 윈드라고 하는데, 윈드도 옛날에는 윈드에서 빙빙빙 이렇게 발음이 될 거라고. 풍도 풍풍풍, 바람이 붕붕붕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붕붕붕붕 이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부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부는 게 뭐냐?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은 한 개의 알갱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알갱이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에는 방향이 있다. 바람이 부는 데는 방향이 있어요. 바람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제 바람이 방향이 있는데 그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가. 기압골이 있는 거예요.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이런 알갱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 저렇게 정지해 있는 사람이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심장이 뛰고 있죠.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일단 불이라면 불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게 불이지 꺼진 불은 불이 아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활동하는 게 생명이지 에너지가 순환하는 게 생명이지 정지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압골을 포착하려면 바람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을 포착하려면 이렇게 닫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닫힌 개를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이 닫힌 개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판을 하는 거예요. 사물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이 닫힌 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닫힌 개를 포착하려면 이 사건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고 그 메커니즘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데 왜 불까?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진 않아요. 연력학 법칙에서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거죠. 이쪽이 기관차, 이쪽이 객차라는 거죠. 항상 끌고 가는 게 있고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놈이 하나를 끌고 가면 그것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은 일회적으로만 작동하지 계속 순환되지 않는데, 일단 태풍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해서 태풍이 발생해서 최대 뭐 한 21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태풍이 살아있는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는 것이 패러다임이다.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패러다임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닫힌 개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특수한 게 있으면 그 특수한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 위치 에너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으면 그 상대성을 끌어내는 절대성이 반드시 있어요. 선수가 있으면 주최측이 있는 거예요. 언어로는 진술이 있으면 전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있으면 그 이전에 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통일한 제3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제3자에 의해서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이 외부에 또 닫힌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저울 역할을 해요. 토대가 이거고 둘이 저울의 날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딱 가지고 에너지가 딱 입력되면 축이 이렇게 딱 움직여서 이 저울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출력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체와 부분, 보편과 특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절대성과 상대성, 관성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 법칙, 이런 것을 어떤 개별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닫힌 개다. 여기에 딱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냐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끊어지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는 개를 판단 훈련을 한다. 그래서 일단 바람을 보면 바람 닫혀 있는 범위가 어디냐?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닫혀 있어요.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라면 이 사이가 하나의 닫힌 개가 되는 거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자체가 하나의 닫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많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 안에 이런 구조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부는 게 바람이다 하는 그런 것을 부는 구조를 보는 훈련이에요. 왜냐면 바람이 분다고 하면 바람이 명사고 분다가 동사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부는 게 바람이다 하면 분다가 앞에 오고 바람이 뒤에 오는 거예요. 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 이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부는 게 바람이다. 이렇게 동사를 앞에 놓고 명사를 뒤에 놔야 그것에 대해서 부는 그것에 대해서 그 구조에 요게 부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풀어간다고. 분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 간다는 것이고 움직이 가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닫힌 개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명사에 시작해서 동사에서 생각이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유가 진정이 안 되고 그걸로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거대한 발상의 전환이죠. 제가 하필이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딱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뒤통수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바람이 불지 부는 게 바람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숨은 전제를 찾아내야 된다. 숨은 규칙, 언어의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예를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는 게 바람이다. 이 말은 나쁜 짓을 하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주어고 나쁜 짓을 이 동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사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 여기 중요하냐면 이명박 같은 사람은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난 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행동은 착한 행동이다. 왜냐면
착한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고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니까 난 나쁜 행동을 안 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한 짓은 올바른 짓.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쁜 짓을 할 때는 자기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은 나쁜 짓이 아니라고 당연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분노를 해요. 그럼 자기가 강자인데 약자가 내 앞길을 딱 막고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막 부하같이 밀어 패버리고 싶어. 팬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 왜냐면 난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고 엄마도 나한테 야, 넌 착해 이렇게 말했다고 아버지도 야, 너 착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힘이 센데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데 약한 자가 내 앞길을 막고 있으면 화가 본능적으로 나게 돼 있어요. 때리게 돼 있어.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그러므로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나는 강하고 상대는 약하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틀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쁜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고 나는 강하고 상대방은 약하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강자 앞에서 비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것이 익숙해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일단 힘센 아이가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아이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길을 막고 있으면 화가 난다고. 그런데 한 방 때렸어. 그 수법이 먹힌다. 그럼 또 그런 짓을 반복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짓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중요하냐면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나쁜 거예요. 그런 환경이 빠지면 100%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주의를 교육받지 않고 차별주의를 교육받았어. 나는 강자고 쟤는 약자다. 나는 백인이고 쟤는 흑인이다. 이런 식으로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세상을 이해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강자와 약자 이렇게 세상을 이런 구조로 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자 입장에서 약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때렸기 때문에 쟤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건 쟤가 나쁜 짓을 했어. 우리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도 나한테 착하다고 했는데 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쟤가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없지.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기 때문에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부는 그것이 바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전과자라든가 범죄자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 정치라든가 이런 좀 높은 레벨로 가면 100%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있는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멍청하거나 좀 모자라거나 좀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정치판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드루킹 같은 사람이죠. 드루킹도 자기가 왜 나쁜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빛은 있고 어둠은 없다. 이게 또 구조론의 우리는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빛이 있다 그러면 어둠도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빛이 여기 있고 어둠도 여기 있어. 이건 어둠이야. 이거는 빛이야. 둘 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빛은 있지만 광자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딱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암자는 없다. 빛, 광자, 광자는 알갱이가 있는데 이런 알갱이가 있어요. 빛이 막 돌아다닌다고. 근데 암자는 없어요. 어둠은 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뭐냐? 빛이 가려지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 전체가 하나의 아까 얘기했듯이 개라는 거죠. 빛은 고기압이면 어둠은 저기압이에요. 그 사이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도 하나의 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빛 따로 어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 곧 어둠이고 어둠이 곧 빛인 거예요. 근데 진실로 말하면 빛은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둠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빛은 더 밝게 할 수 있는데 어둠을
더 어둡게 할 수는 없어요. 어두우면 깜깜하면 그보다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론론이고 이원론은 다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보편성과 특수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절대성과 상대성, 관성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주체적과 선수, 전제와 진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18가지 써놨어요. 더 찾으면 100가지도 될 수 있는데, 이 어떤 두 개가 대칭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게 한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길다가 있다면 짧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길이와 짧이가 있는 게 아니고, 길이는 있어도 짧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있는데 작기라는 건 없어요. 이거 있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높이는 있는데 낮이 이런 거 없어. 높이를 측정하자 그러면 낮이도 한번 측정해보자 뭐 이런 거 없어요. 낮이 없어. 길이는 있는데 짧이도 있는가 없어요. 빛은 있는데 어둠도, 이건 마찬가지로 진보는 있는데 보수는 없어요. 이 보수는 없는 거야. 이게 없어. 나는 보수다 하는 거는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수는 뭐냐? 보수는 진보의 찌꺼기인 거예요. 진보가 움직이면 그 자체가 바로 보수라고. 진보가 머리면 보수가 꼬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는 통제할 수가 있는데 더 빨리 진보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진보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보수는 진보를 더 늦게 진보하는 그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통제해서 더 늦게 보수하고 더 빨리 보수한 이런 보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선은 있고 악은 없다. 마이너스는 있고 플러스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조론의 사례를 수십 가지를 쭉 예를 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는 이야기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 개라는 거예요. 어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다. 그 하나를 발견하려면 닫힌 개를 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부족민의 사회라는 선도 없고 악도 없죠. 원시인들이 그냥 빨갛고 뛰어다니는데 야, 너 옷을 안 입고 있으니 악이야 하고 막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무인도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산다면 선악이 없는 거예요. 세 명이 있어야 선악이 생긴다. 선이 있고 우리는 악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은 뭐냐? 좋은 게 선이죠. 악은 뭐냐? 나쁜 게 악이다. 뭐가 나쁘냐? 따지면 원시인들 살고 있는데 그게 나쁜 게 뭐 없어요. 선은 뭐냐? 사회가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진보를 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따라가면 그게 선입니다. 그럼 악은 뭐냐? 다들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 이쪽으로 가는 건 그놈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무리를 이뤄서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 그 집단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선이고, 혼자 역주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 셈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것은 선이 만들어낸 것이다. 뭐냐면 남들이 다 뭐 이걸 해보자 하는데 혼자서 난 안 할래 하고서 그 사람이 바로 악이.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악이라고. 근데 그 악한 사람은 자기는 악할 의도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남북 통일을 뭐 잘 돼봐라 하고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악이에요.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악이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이쪽으로 갈 때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때 옆에서 딱 맞고 혼자 딱 못 가게 딱 맞고 내 밟고 지나가봐 하고 딱 맞고 있는 그게 악이에요. 세상에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선이 있으니까 선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럼 남들이 다 잘하는데 혼자 못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 흉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 역주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게시판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알이 먼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닭이 먼저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무조건 닭이 먼저예요. 아까 했듯이, 빛은 있어도 어둠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닭은 있어도 알은 없어. 알은 존재가 아니에요. 알은 닭의 종속된 존재다. 그러므로 알이 독립적으로 어떤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우리가 통제하려면 닭을 통제해야지. 또 닭을 너 알 낳지마 해서 알을, 아니 너 알 하루에 2개씩 낳아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알에게 너 오늘부터 닭이 되어봐 하고 이렇게 하면 알이 오늘부터 제가 암탉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수탉이 되겠습니다 하고 알이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닭이다. 그래서 닭이 원인이고 알은 결과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사회는 진보가 먼저 가고 보수가 따라가고, 빛이 먼저 가고 어둠이 따라가고, 닭이 먼저 가고 알이 따라갑니다. 항상 무조건 이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판단을 못한 이유는 이 닫힌 개를 못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탁구공을 친다면 공이 핑퐁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맨 먼저 첫 번째 치는 게 원인이야. 두 사람이 탁구를 하는데 원인이 누구냐? 핑퐁 하고 공이 계속 왔다 가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원인이고 이건 원인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제일 먼저 치는 놈이 원인이에요. 진짜 원인이 누구냐? 주최측이. 선수 2명이 싸우고 있다면 누가 원인일까? 주최측이 원인입니다. 그 시합을 주최한 세력이 원인이다. 항상 원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사건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이가 아니고 일로 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 선과 악, 빛과 어둠,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다양성,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가 있다면 무조건 사실은 한계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한계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둘이 공유하고 있는 토대를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한 방향으로 가지 두 방향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배를 알아내는 훈련을 한다. 그것이 바로 닫힌 개이고, 이 닫힌 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모든 둘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고, 하나가 머리고 하나는 꼬리다. 머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이 한 수십 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것을 개를 찾는 훈련, 닫힌 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면 구조론의 어떤 핵심을 깨닫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을 이가 아니라 일로 보게 되고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이게 형님이고 이게 동생이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이 방향과 순서를 파악하면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버려요. 진보가 답이냐 보수가 답이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버려요. 이 세상에 구조론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